많이 안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미티드 에디션을 수장고에 있는 걸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원본을요. 예. 경건해지네요. 진짜 뭔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 책에서만 보던 그림이다. 우와. 책에서만 보던 그림이다. 바로 이렇게 나오네? 어머. 가까이 못 가겠어요. 좀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진본인데 뭐지 이게? 너무 잘 그렸어요. 그렇죠. 잘 그렸다는 게 바로 느껴지죠. 진본을 보니까. 이 작품은 신윤복의 그림 중에서 대표적인 게 풍속화들인데 이제 그 작품 이름은 여속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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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들 그러니까 여자들의 풍속을, 관습을 그린 그림인데 풍속화에 담아낸 게 여석도첩이라고. 실제로 이제 신윤복 그림 같은 경우가 복식사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화가예요. 사료적 가치가 엄청 뛰어나겠네요. 조선 후기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글로는 아는데 그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현대의 어떤 복사 기술이나 이런 게 뛰어나다고 해도 그렇죠. 이 실제 원본 보는 이 아우라는 진짜 맞아요. 복사가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이게 잘 지금 보냈지? 이게 창호지 그 종이에요 이게. 종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비단으로 위에다도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어요. 와, 입체감이 장난이 아니야. 원래 흰색이었겠죠. 그렇죠. 바랜 거구나. 시간이 바래진 거고. 미치겠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저작길. 저작길. 저희가 막 얘기하는 저작거리 이런 그렇죠. 시장 이런 거. 시장 가는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서 뭔가 하는 듯한 느낌. 그냥 얘기하는 건가 봐요. 평면도인데 입체적으로 보이죠. 가체가 막 튀어나온다. 맞아요. 그죠? 우리 보통 가채 쓰고 있으면 예쁘게 보이는데 가채 위에다가 뭘 생선 같은 거. 그러니까 가치에다가. 좀 잔뜩 꾸며놓고서 그 위에다가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얹고 계시니까 통상은 이제 아무래도 가채를 썼는데 이제 이게 들고 있는 거나 물건을 봤었을 때 양반 같진 않고 그렇죠. 이제 하급 기생 정도가 기생. 가다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만약에 이 작품에 이 머리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그 위에 생선꼬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림의 느낌이 아예 달라지고 평범할 수밖에 없죠. 평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은 뭐예요? 요 그림은 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요? 네. 전모 쓴 여인이라고. 전모? 전모. 전모가 뭐예요? 저 모자 있죠? 네, 저기 가깝이 생긴 거. 저게 이제 전모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예요. 양산같이 큰 거예요. 이만한 거. 이 세트는 사실 선크림이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필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녀들한테. 햇빛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해주고. 얼굴 얼굴 다니까. 근데 사실 이런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헌상 뭐 전모다 이런 기록은 있는데 뭐 기록이 있으면 아 이게 모자겠다 이런 알 수 있지만 어떤 모양인지 사실 알 수가 사진이 없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아 이게 이런 모양이었구나 또 이제 이런 것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채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해석을 좀 살짝 해드리자면 어떻게 하죠? 네? 옛사람은 찾지 못했으니 기이하다 표현할 수 있다. 옛사람들이 사실은 이 기녀의 이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못 그렸죠. 6.25 막 그런데 나는 그렸다. 지금 그리고 김상우 선생님이 여기서는 한 명은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틀었다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한 발을 약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도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듯한 동적이에요. 이렇게 자신감 있고 동적인 듯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으로서의 당당한 모습 같은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노래까지 흥얼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근데 약간 표정이 조금 이 눈썹이 좀 이렇게 처져 있으시거든요. 약간 좀 뚱한 표정 같아 보이시기도 하고. 그게 바로 그 시크미지. 그게 시크미야. 표정을 할 수 없게끔 약간 좀 시크하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선 후기 풍속사에서는 얼굴 자체가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서 이런 일반 여성의 얼굴 자체가 상세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좀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이 정도로도 얼굴이나 표정 모습을 드러낸 것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이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그림 다 너무 그 당시 저작거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동감이. 그러니까 정적이지가. 그죠? 살아있는 것 같죠. 살아있는 거 같아요. 막 움직이는 그림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안도 그럭저럭 있는 집안인데 좀 방랑하고 일반 야인이나 신분 낮은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려면 이 사람이 딱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다 도와서 화원으로 그리라는 그림 위주로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그렇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계속 보니까 거기서 이제 캐치를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혹시 아까 우리가 그 저쪽 딴 데서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조선이 빅데이터를 많이 쌓은 그 실록이나 의궤 같은 걸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나라인데도 신윤복 같은 사람의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안 다뤘지만 뭐 이렇게 중인 계급 이하의 능력이 있는 인재들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고 주로 왕과 관련된 맞아. 권력층의 정보만 있죠. 그래서 왕중심으로. 빅데이터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은 사실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조선이 아주 그 뛰어난 기록 문화가 있었던 건 맞지만 우리가 이런 정말 알고 싶은 데이터들이 없는 걸 볼 때마다 그 데이터가 과연 보편적이고 그런 편향이 안 되는 데이터일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이 신인복의 그림 가운데 과학을 써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진짜? 아 이거는 원본은 아닌 거죠. 이거 가짜니까 막 하나 할게요. 긴장감 좀 풀고 봐야죠. 되지 않을까? 아 이거죠 이거 월화정인. 자, 이 월화정인. 달 밑에 정인들. 커플. 근데 이제 이 그림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되게 이 작품은 그동안은 계속 얘기했던 게 기생이냐 두레관계가 뭐냐 이런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 나온 여기 쓰여진 이 글이 김명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의 문구예요. 그 문집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한 거예요. 김명원이 누구냐면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전체 군을 관할하는 아주 고위직까지 올라갔었던 인물인데 실제로 김명원의 일화중에 어떤 게 있냐면 평소에 어떤 기생하고 정말 서로 사랑한 거야. 사랑을 했는데 또 다른 이 종친의 한 권력자가 첩으로 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은 그 마음이 끊이질 않아서 계속 몰래 만난 거야. 밤에 네, 계속 몰래 만났는데 걸렸어요. 여기서 기록이 있어요. 수많은 화제 중에 왜 그걸 딱 뽑아서 왜 넣었을까라는 것은 일종의 그 조선시대 때 사랑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는 로맨스물이네, 로맨스물.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네. 고도의 그 사이언스 코드가 들어있어요. 사이언스 코드? 사이언스 코드. 사이언스 코드. 원래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달. 사실 그밖에 없죠. 바로 찾으면 어떻게 해? 준비합니다. 뉴스에 아, 진짜 몰라. 아니에요. 여기 달이 사실은 여기 사이언스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아니 딱 보면은 달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달 못 봤어요. 이거는 손달은 이렇게 생기지 않아. 손톱달 뭐 이런 거. 어? 아, 일식, 월식 뭐 그런 거요? 그렇죠. 다들 이제 달이 보름달이 있고 달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걸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른쪽이 이렇게 달이 있는 쪽으로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 정 오른쪽은 아니고 약간 아래로 되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고 그다음에 점점 사라져서 이렇게 금음달이 될 때는 이렇게 사라져요. 좋은 모양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렇죠. 이 구도가 그러니까 다른 신윤복의 그림에서 달이 나온 것들을 찾아보면
실제로 상당히 똑같이 금음달일 때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잘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것도 아마 물론 이날만 갑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본 그대로 그린 걸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월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분 월식인 거죠. 부분 월식이죠. 그러면 정확한 날짜까지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날짜가 나와요. 태양도 우리가 1년의 주기로 높낮이가 바뀌거든요. 똑같이 정오일 때에도 여름이 제일 높고 겨울은 낮잖아요. 달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달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초마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일 거고요. 그러니까 신윤복이 대충 살았던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우리가 대략 알잖아요. 그 기간 안에 여름인데 다음에 부분 월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딱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1784년 8월 30일 혹은 1793년 8월 21일 둘 중에 하나인데 놀랍게도 그 1784년에는 그날 비가 왔다는 기록이 비가 왔다는 기록이 따라서 이날은 1793년 8월 21일. 거의 그러면 날짜를 적어놓은 집에 없는. 그렇죠. 근데 이날이 정말 월식이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 달이 사라지는 날 두 연인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 정말 그 이공계 감성이지. 그래, 이걸 맞히는 것 자체가 커플이다. 글렀어. 커플이다. 이거 하나 날짜를 그냥 수정을 하네. 또 어떤 학생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미술가 중에 최초로 시선을 만든 화가다라고도 얘기 많이 해요. 시선. 이 보고 있고 근데 약간 고개를 숙인 채 다른 데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윤복의 작품은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윤복의 작품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상상을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한다고 그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마주보질 않았네요. 정확히 안 맞아요. 시선이 엇갈리는 거랑 이 발이 이렇게 된 거랑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정확하게 얘기할 건 이거를 보고 그렸다라는 전제를 했었을 때 그렇죠. 나온다는 거고 근데 보고를 쓴것 예술가적 상상력으로 달을 거꾸로 그리거나 하는 그림 양식이 있어요. 있어서 그런 어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렸다면 그 날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신윤복 선생이 그건 뭐 이렇게